폭풍 같은 7화 8화가 또 바람같이 지나가 버렸네요. 오늘은 지선우가 폭행당한 후 준영이 전화를 받는 장면이 제 가슴팍을 후벼 팠습니다. 안 울라고 했는데 그만. 점점 더 지선우의 숨통을 조이는 이태호.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오늘 8화는 제 기준에서 고구사일이었습니다. 그나마 1인 사이다도 왠지 다음 주에 줄게 이런 느낌이었고요. 하지만 저번 7화 때 말씀드렸다시피 늘어진 긴장을 조이는 의미로는 8화는 완벽했다고 보입니다. 배우들의 연기야 이미 검증된 것이지만 7화와 8화는 연출도 연기만큼이나 좋았습니다. 특히 1인칭 시점의 연출은 몰입감을 키워준과 동시에 현실에서 약자들이 당할 수 있는 공포를 통해 경각심도 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줄거리 형식이 아닌 포인트별 리뷰입니다. 여러분들의 재방송은 소중하니까요. 오늘 8화의 포인트는 총 3가지였습니다. 준영이와 빌런 집합, 그리고 지벤저스. 일단 첫째로 이야기해볼 포인트는 준영이입니다. 어제는 건너뛴 준영이었지만 오늘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죠. 바로 준영이가 김윤기에게 상담을 받아왔던 것이고 그 이유가 지선우와 이태호의 이혼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준영이는 본인이 버린 메모리칩을 엄마 방에서 발견했고 자신 때문에 엄마가 아빠의 외도를 눈치채 이혼했다고 생각했죠. 이 죄책감이 그간의 준영이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진 않았지만 준영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죠. 그냥 부모가 이혼하는 걸 봐도 힘들 나이에 그 원인이 자기라고 하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 죄책감을 덜어보려고 했지만 방법을 몰랐고 그러니 답답함에 이리저리 반항만 하던 거죠. 하지만 오늘 준영이는 한 가지 방법을 알아낸 듯 합니다. 바로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빠가 달려오고 엄마와 만나게 된단걸요. 그래서 그 어린 맘에 그것도 방법이랍시고 친구들의 물건을 손대는 듯 싶습니다. 무언가 학교에서 사고를 치면 엄마 아빠가 함께 달려올 것이고 만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준영이는 이렇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죄책감을 덜고 있는 건데 어른이란 사람들은 준영이를 이용하기에 바쁩니다. 오늘 준영이는 여다경의 집에 밥을 먹으러 갔었죠. 한참을 놀다가 집에 가려는 준영이를 여다경은 자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꾸며진 준영이의 방을 보여주죠. 여다경은 계산을 해봤을 겁니다. 준영이도 싫긴 하지만 준영이를 핑계로 지선우의 집에 드나드는 이태호는 더 싫었겠죠. 그래서 손익을 따져 준영이를 집에 두기로 한 거죠. 바보 같은 여다경은 지선우와 이태호의 연결고리가 준영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이태호 역시도 그렇게 아끼는 아들이라면서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준영이에게 그 집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주죠. 확실히 이태호에게 준영이는 아들임과 동시에 없어서 안 될 소유물처럼 그런 집착도 공존하는 것 같은 영락없는 쓰레기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선 지선우도 준영이에 대한 집착이 존재하는 것 같았는데 폭행 이후 통화하는 장면에선 사랑이구나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자고 가라는 여다경의 말을 듣지 않고 준영이는 집에 갔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엄마 걱정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마저도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하려는 거구나. 아침에 바로 가면 기회가 없으니 지금 집에 가면 둘이 만나게 해줄 수 있겠지라고요. 집에 도착한 후 김윤기가 있는 걸 본 후 바뀌는 표정이 마치 자기 계획이 틀어져 실망한 아이의 표정이었거든요. 어찌 보면 이런 식으로 부모가 다시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아직은 애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놈이 앞으로 둘을 만나게 하려고 얼마나 또 많은 사고를 칠지 걱정도 되네요. 두 번째 포인트는 빌런 집합입니다. 오늘 지선우는 구덩이에 빠진 채 온갖 공격을 맨몸으로 받아내는 군인 같았습니다. 현재로선 딱히 자신의 편이라곤 김윤기도 살짝 애매하긴 하죠. 그런 와중에 이태호는 집요하게 지선우를 괴롭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쓰레기 1과 2는 같은 편이 되기로 했죠. 같은 원한이 있으면서 서로 기브앤테이크가 가능한 쓰레기 1과 2. 이태호는 그런 박인규를 이용해서 안전한 공간인 집을 불안하게 만들어 준영이를 데려올 치졸한 방법을 사용했고 박인규는 역시나 이런 더러운 일은 너무나 잘하는 인물이죠. 그렇게 집을 공격하면서 또한 병원도 같이 공격했죠. 집을 공격할 땐 박인규를, 병원을 공격할 땐 설명숙을, 똥멍청이 같은 놈이 웬일로 사람 부리는 일을 하나 했지만 개인적인 추측으론 둘 다 사람을 잘못 뽑은 듯 합니다. 박인규는 알다시피 통제가 불가능한 쓰레기이므로 이태호에게 돈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냥 기분만 틀어줘도 되려 이태호의 목덜미를 물 수 있는 미친 개입니다. 그리고 설명숙, 우리 명숙씨야 말해 뭐합니까? 오늘도 봐서 아시겠지만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 같다면 언제든 등 돌릴 수 있는 박쥐 같은 분이죠. 지금이야 부원장 자리에 눈이 뒤집혀서 원장 사모님께 아양 떨며 이태호를 돕고 있지만 여전히 이것저것 계속 재보고 있는 것이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인물들이죠. 이태호도 일막의 지선우처럼 적군을 모으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선우를 도운 민현서와 하동식은 마치 지선우의 거울 같았던 사람들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흡사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 같은 관계였다면 이태호를 돕는 박인기와 설명숙은 언제든 틀어질 수 있는 계약 같은 관계로 보상 없인 사람 하나 모으기 힘든 진짜 능력 없는 놈이라는 반증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태호의 이번 조력자들은 폭탄이나 다름없을 것 같습니다. 그 폭탄들이 언제 터질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회장도 돕는 듯 하지만 조력자는 아닌 듯 싶네요. 어차피 사위로 받아들인 거 능력 없는 사위를 내세우긴 체면이 상할 테고 결국 이태호가 감독이 아닌 제작자인 이유는 본인의 능력으로 성공한 것이 아닌 여회장의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다경도 말했죠. 내 집에서 뭘 할 때는 나하고 상의해라. 오늘 여회장도 말했습니다. 내가 차려준 회사 돈이라고 네 맘대로 쓰지 말라고. 결국 체면 때문에 보기 좋은 사위는 만들어 놨지만 집도 회사도 다 여회장의 것이죠. 언제든 이태호는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는 걸로 봐서 지선우와 여회장의 계약에 이태호 앞으로는 아무것도 해주지 마라는 게 들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하지만 여회장은 지선우를 쫓아내는 것에는 승낙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위를 위해서가 아닌 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회장을 조력자라고 보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수를 위해 이태호 나름대로 빌런들을 모았지만 역시 이태호 수준만 보여주는 그런 빌런들이 아닐 수 없네요. 세 번째는 모여라 지벤저스입니다. 2차전의 시작을 앞두고 지선우를 돕는 조력자들도 생겨야겠죠. 지선우의 조력자들이 이태호의 조력자들과 다른 점은 역시 그간의 지선우의 행동을 보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이고 도와달라고 안 해도 알아서 도와주는 금이 갈 확률이 적은 진짜 조력자들이죠. 이번 조력자들 또한 지선우와 큰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지벤저스의 후보들은 서희숙과 고예림입니다. 둘 다 지선우와 마찬가지로 바람둥이 남편들을 두고 있고 바람둥이 남편을 둔 아내들의 동변상련만큼 큰 공감대는 없죠. 그리고 둘 다 상간녀들을 기본적으로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예림은 여다경을 장난감이라고 말했었고 서희숙은 남자들의 배설을 위한 하룻밤 상대 정도로 생각하죠. 하지만 둘 다 막상 남편들은 버리지 못하고 참고 살고 있고 그런 그녀들에게 지선우가 보여준 복수는 대리만족을 넘어 큰 영감을 줬을 겁니다. 헌데 그렇게 저급하게 생각 들었던 상간녀가 자신들과 같은 여우의 힘은 물론 고산시로 돌아와 떵떵거리며 같지도 않은 본처 행세를 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거기에 본인들에게 핵사이다를 간접 체험하게 해줬던 지선우를 까내려 한다는 건 용납이 안 되겠죠. 이렇게 지선우는 두 명의 지벤저스를 얻은 것 같고 이 둘은 여우의 안에서 여다경과 엄여정에게 지선우를 도와 본때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어로는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민현서가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민현서는 등장할 때마다 큰 건을 하나씩 들고 오죠. 오늘도 병원에서 지선우를 까내려 한다는 정보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그 마사지샵에서 활동하며 현서 위도우로서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등장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네요. 이렇게 세 가지가 오늘 제가 뽑은 포인트이며 한 명에 대한 얘기를 더 하자면 오랜만에 한 건한 오뚜기 손재혁입니다. 오늘 오뚜기는 드디어 2년간의 공백을 깨고 또 외도를 했죠. 많이 참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접근한 조이는 분명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엔 고예림을 생각했습니다. 헌데 계속 드는 불편한 생각은 과연 남편의 바람길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것도 아닌 같은 여자를 자신의 남편과 알면서 재울 아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 생각난 더 합리적인 의심은 이태호의 복수였죠. 감히 네가 선우랑 잠을 자? 너도 한번 깨져봐라. 생각하고 보니 이쪽이 설득력도 있고 방법 자체도 더러운 게 딱 이태호 머릿속에서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남은 건 고예림에게 걸리고 이혼당하는 일만 남았네요. 그리고 고예림은 손재혁을 털어버리고 본격적으로 지벤저스에 합류해서 지선우를 도와
이태호에게 복수를 할 듯합니다. 이렇게 파라가 숨 쉴 새 없이 끝나버리고 우리는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네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잘 버티고 9화를 보게 되겠죠. 기다리시는데 지루하지 않으시게 저는 또 영상을 만들 테니 많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 여러분과 댓글로 소통하는 게 정말 즐겁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뭔 일 이슈의 리뷰 화제였습니다.